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화학 3주차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참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에 나와줘야 학교가 좀 생동감 있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울고 또 웃고 함께 뛰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이렇게 공허하게 또 나 혼자 또 여러분들을 대하는 이런 상황에 또 왔습니다. 군사화학 시간 1, 2주차는 목소리만 이제 교수님이 나갔는데 3주차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사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들 그 건강에 항상 유념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나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군사화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 2주차까지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했고 2주차는 여러분들 화학 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주차는 화생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화학 무기를 지칭을 하는 것이고 생물학 무기를 지칭하는 것이고 방이라는 것은 방어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무기, 화생방 전투, 화생방 전쟁 이렇게 용어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전은 무엇이냐? 생물학전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을 살상할 목적으로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물학 작용제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등을 살아있는 유기체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에게 유해한 살아있는 작용제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도 이용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이런 것 같이 화학적인 어떤 무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생물학 무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적을 살상할 목적으로 만든 무기가 바로 생물학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 무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 무기는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세포를 가진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수를 증가시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어떤 세균의 어떤 분열을 통해서 수를 증가시키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은 양으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생산이 까다로워서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개발을 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그 생물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양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미, 바퀴, 쥐 등의 적의 식량을 고갈하거나 생태계 파괴 목적의 생물 병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화학 그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느끼겠지만 굉장히 좀 징그럽고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은 또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엄청 공포스럽고 또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국가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살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생물학 무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물학 무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잠복기라는 게 뭐죠? 코로나19도 뭐 남성의 경우 2주고 뭐 여성의 경우 3주고 이런 잠복기가 있죠. 잠복기라는 것은 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활성화되지 않고 내 몸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이런 잠복 기간이 적당히 짧아야 된다. 너무 길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짧아야 하고 너무 짧으면 내가 매개체가 죽어버려. 내가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한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적의 동료들에게 또 적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잠복기가 적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염 경로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기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체액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와 양산 측면에서 보면 전염을 통한 발병 이후에는 확실한 살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기같이 걸려서 그냥 조금 오한이 들고 몸살이 들고 뭐 콧물 조금 흘리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무조건 이 병에 걸리면, 이 생물학 무기의 병에 걸리면 무조건 적을 살상할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운반이나 전파가 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 이 생물학 무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 세균이다 보니까,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 내가 퍼뜨린 사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최초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적 10명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의 가족들,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통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무기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무기로서 효과를 가지는데 아군을 위한 백신이나 항독소가 다량 존재해야 된다. 적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군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백신이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물학 무기의 장점: 공포, 활동, 보호, 사기, 지연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포는 뭐냐?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적이 그 병에 걸릴까봐 엄청난 큰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사회 경제 마비와 치안 마비로 혼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세 번째 보호, 인적 전파 등으로 방공호, 대피 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왜? 사람 자체가 매개체가 되고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방공호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어디 대피 시설에 숨는다고 해서 전파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전파를 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 이 공포와 마찬가지로 사기적인 측면에서 적군에게 공포심을 주기 때문에 사기를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전투력 저하를 유발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정상적인 전투를 할 수 없게 방해해서 전투 지원 요소를 증가시킨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나의 동료들이 이 세포나 세균에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겠죠. 왜? 내 동료들을 돌봐야 되고 내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전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연의 효과를 또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느냐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측할 수가 없고, 통제가 힘들고, 변수가 있고, 초동 조치가 되게 되면 무기로서의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례, 생물학 무기를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투나 전쟁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측을 한번 봅시다. 자외선, 열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염 또는 죽어서 예측이 어렵다. 처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때는 열이나 자외선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막상 무기로서 사용하려고 적군에게 뿌리니까 이게 열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계속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의 어떤 감염이나 적군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제, 한번 퍼지게 되면 아군이나 아군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변수, 바이러스는 또 세균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일단 전파가 되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매개체와 매개체 간의 전파가 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세균이 변합니다. 매개체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만들었던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점점 옮겨지다 보면 아주 다른 바이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더 통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추동 조치, 처음 한 명한테 세균을 뿌렸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적군들이 잘 격리 조치하고 치료를 해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기로서의 어떤 그 성능, 효과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 여러 생물학 무기의 단점으로 인해서 이 위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서 전장에서, 전투에서 사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 같은 경우도 이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무기를 무기화해서 전투나 전쟁에서 사용한 어떤 나라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생물학 무기의 사용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개발과 배양을 먼저 합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살상 능력이 우수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배양을 한다. 점점 배양이 뭐죠? 키운다라는 거죠. 점점 많은 수를 만들어낸다. 2단계는 적진 또는 살포 장소를 확인해서 적의 중심이죠. 중심부에다가 적군이 많은 곳에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등에 살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는 수인성 전염병.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그 전염병을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 수인성 전염병 등은 식수에 살포해서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생물학 무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염이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전투나 전쟁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지만 어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휩싸입니다. 엄청난 공포에 뭐냐? 중동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미국의 우편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탄저균은 하얀 가루 형태의 탄저균으로 사망률이 20에서 95%나 되는 아주 높은 그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를 가루 형태로 편지 봉투 안에다가 넣어서 미국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편지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탄저균에 노출이 되고 탄저균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됐었습니다. 흑사병,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패스트균에 의해서 검게 시체가 죽었을 때 아주 검은 모습으로 변한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대유행을 했던 그런 질병입니다. 감염병입니다. 여기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부 유럽, 북부 유럽, 중부 유럽, 남부 유럽 할 것 없이 유럽의 모든 인구 중에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균이었습니다. 자, 중세 시대 가장 무서운 감염병으로 쥐의 벼룩에 의해서 이 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병이 되면 검게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명명을 했고 인구 7,500만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너무 징그럽죠. 사진이 일명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일명 꼼보병이라고 해서 천연두라는 그 병입니다. 이 천연두는 역사상 지구에서 소멸된 첫 번째 질병입니다. 무슨 말이냐? 천연두라는 그 질병이 현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신을 개발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를 했고 이 병이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백신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천연두라는 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에서 생물학 무기로 100여 톤 이상 보유를 했었고 쥐와 낙타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상률과 감염성이 높아서 재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 백신이 개발돼서 지구상에서 소멸을 했는데 어떻게 재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냐? 무슨 말이죠? 현재는 발병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백신이 있을까요? 병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백신도 예전에 개발을 했었고 현재는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재무기화 됐을 때 적절하게 백신을 물론 샘플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빨리 양산을 시켜서 그 많은 인구를 빨리 백신을 놓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엄청 고통스럽겠죠. 사진이 너무 징그럽긴 한데 생물학 무기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도한 공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 우리가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를 다 녹여서 죽인다든지 어떤 장기의 기능을 못하게 해서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물학 무기이기 때문에 화학 무기는 한번 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피부에 닿았을 때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생물학 무기는 이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가족에게 또 내 전우에게 전파를 시킨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또 무서운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실존하는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꼼보병인 천연두보다도 더 무섭죠. 왜? 사람의 어떤 신체 장기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나게 합니다. 피를 뿜으면서 피를 내면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 세균입니다. 신체에 먼저 침투를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녹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장기가 전부 다 망가지면 밖으로 피를 내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눈, 코, 입 어디 할 것 없이 피부가 괴사가 되고 모든 장기 모든 신체 기관에서 피가 나게 됩니다. 사망률이 90%인 가장 무서운 전염성 간염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볼라는 호흡이나 아니면 비마나 침, 체 이런 걸로는 감염이 되지 않고 감염자의 혈액, 그 다음에 배설물, 그 다음에 구토 이런 걸로 인해서 전염이 되게 되는데 출혈을 동반한 감염병으로 가장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너무 무섭고 징그럽죠. 몸 안의 모든 장기가 녹아서 장기 부전으로 죽게 된다. 박쥐와 원숭이, 사슴 등의 매개로 추정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무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정확히 어디에서 발병을 했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빨리 발견한다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추정,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코로나19도 지금 박쥐와 여러 동물들의 어떤 매개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 생겨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고 단언할 수가 없고 빨리 찾아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생물학 무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체액을 통해서 감염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화생방 군사화학을 왜 가르치냐면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죠?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위협. 북한의 핵이 터졌을 때 어떤 방사능에 피폭되는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 군 그리고 우리 아군 그리고 내 동료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고 조치를 해주고 죽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화학을 배우는 군사화학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군에 갈 때 화학병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관 시험, 임관 선발할 때 이수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학병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군사화학 3주차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군사화학 3주차 과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한 종류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세균이나 바이러스 한 종류에 대해서 연구해 봐라.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조금만 조사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죠? 조류독감. 물론 사람들에게는 전파가 안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서운 점,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 페이지 이내로 짧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등교했을 때 나에게 제출을 하면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군사화학 수업은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무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실예로 몇 년 전에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이 VX 신경가스에 의해서 신경독에 의해서 사망을 했던, 피살이 됐던, 암살이 됐던 그런 사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과연 VX 신경독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가스냐, 아니면은 물질이냐, 아니면 액체냐, 고체냐?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생물학 무기는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고 또 지금 앞으로는 또 이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나
독일에서 그 감행되었던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었던 그런 일본의 731 부대나 그다음에 독일의 어떤 수용소 내에서의 생체 실험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화학 무기나 화학 가스 같은 것들로 한 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유태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패스트균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또 천연두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어떤 세균 무기, 어떤 바이러스 무기를 인체에 투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잠복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전파 능력이 있고 감염 경로가 생기고 또 얼마나 큰 살상력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역사는 알면 알수록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화생방 시간, 그 다음에 군사화학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초급 간부가 돼서 하사가 돼서 부하들에게 교육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나의 어떤 가족들,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앞으로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은데 이 나쁜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군사화학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이 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인터넷 교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됐는데 건강하게 잘 있고 또 여러분들 빨리 볼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3주차 이후에 등교했을 때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밝고 항상 성실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